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의 청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년째 스토킹 제자, 공범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 청원을 스토킹을 당한 선생님이 직접 올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제 28일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조주빈과 내 딸을 살해 모의한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했던 제자다. 선생님이 직접 청원을 올린 겁니다. 스토킹을 당했던 그 딸까지 살해 협박을 받았던 그 선생님이 직접 청원을 올린 겁니다. 2012년부터 무려 9년째 스토킹과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라고 청원은 올려졌습니다. 근무학교도 바꿨고 개명도 했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받고 바꿨는데 도망갈 수 없었다. 그 뒤 5개월 우체통에 내 새 주민등록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그 복무원이 두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9년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학교도 바꿨고요. 주민번호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다 알아냈다는 겁니다.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출소하자마자 구청을 복무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협박으로 실형산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 점점점. 박사방 회원들, 공익근무요원 강씨까지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달라 라고 피해 여선생님은 호소를 했고 오늘 오전 7시 기준 저희가 직접 세봤을 때요. 37만 49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 출연하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살해 협박 스토킹을 했었던 저 강모 씨가 실형을 살고 출소했는데 저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저 사람한테 개인 신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피해 여선생님이 정말 마음 아픈 청원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흉기를 들고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액자를 깨기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버린다. 뭐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라. 이런 식의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요. 한 여성의 삶을 완전 망치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한 사람에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줬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변환봉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2년 이상 실형을 받아야 이러한 사회복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엠번방 사건 때문에 지금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경 시사평론가님 오늘부터 출연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이 조주빈의 공범인데 많은 여성들이 특히나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상공개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이렇게나 많은데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런 범죄 자체가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상 공개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답인지 이거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조주빈이라든지 어느 그 범죄자 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엠번방이라는 그 이슈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보단 이거는 집단 성착취 사건이라는 것에 집단 성착취 사건 본질을 보자. 네, 본질적으로 좀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피해 그 아동 청소녀들이죠. 피해 아동 청소녀들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예. 이 아이들이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조주빈이라든지 선생님을 살해한 이 아이 학생들 지금은 뭐 20대 중반인데요. 살해 모의. 예. 네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이 범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것은 이 비단 방금 이경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엠번방 사건이 국지적인 사건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범죄의 격가지처럼 얽히설키 다른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 변환봉 변호사님 신상공개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높은데 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워낙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데 그럼요. 지나치게 그 피의자 그 인권 보호에 좀 중심이 맞춰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신상 공개는 지금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가 원칙으로 해버리고 예정이 서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분위기가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피의자들한테 내가 범죄를 실수해서 잘못 저지른 경우에는 잘못하면 내 신상이 공개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강력한 위화적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결국 언론에서 관심 있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했던 사건 외에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감옥 가서 한 1, 2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예. 나는 계속 보복을 하고 피해자를 여전히 내가 더 가혹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한 여성이라든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경우에는 자신은 그 몇 배 이상 되는 형벌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사람이 내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피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건 저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여성들이요. 박성기 차관님 사건 기자 원래 하셨잖아요. 네. 해당 선생님이 학교도 옮기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는데 그러니까 개인 여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거예요. 숨은 거죠. 그 스토커로부터. 그런데 5개월 뒤에 우편함에 바뀐 주민등록번호하고 딸아이의 신상 정보까지 적어서 살포시 놓고 갔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편지에 그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청원에.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김진 기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자들도 그런 협박을 좀 받아봅니다. 예. 저도 사실은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예. 좀 받았죠. 가장 협박할 때 무서운 게 내가 너희 가족 알고 있어, 당신 아이들 알고 있어.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변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신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이 문제냐, 피의자 인권이 문제냐, 피해자의 보호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25시 할 때요. 예. 어느 시청자분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이 되는데 당신네 프로그램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용의자들의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건 25시 당시에. 예. 어디 가서 강연할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 많은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또는 온갖 나쁜 짓을 한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하니까 정말 찬물을 깨운 듯도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얘기할 때는 남의 얘기였어요. 제3자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로 가지고 오니까 그건 내 아이의 얘기가 되고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신분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같은 조주빈과 같은 사건, 특히 조주빈이 허풍과 팩트를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목적일까요? 주진모 해킹도 내가 했다. 그런데 이게 허세라는 거고 들통이 울고 났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주진모 해킹 피해 사건을 언급했었다. 당시 박사방 참가자 수만이 있었고요. 주진모가 먼저 언론 플레이하길래 문자 자료를 공개했다. 주진모는 카톡이 더럽다. 약한 정준호급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채팅방 캡처본을 이용해 협박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내가 주진모 해킹에서 협박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아니다. 조주빈과 관련 없는 게 확실하다. 조치는 허풍이 센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16일 경찰은 조주빈 검거 당시 자택에서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다. 보통 휴대전화 많이 써봤자 2대인데 조주빈은 5대를 썼다. 그리고 일부 전화기는 소위 대포폰, 그렇죠? 타인 명의 혹은 명의가 없는 대포폰.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압수 휴대전화 2대는 잠금 해제를 했다. 잠금 풀었다는 겁니다. 범행에 추가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